책에서 3장에 아주 네네. 자세하게 집에서도 네.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. 약간 제가 이제 예. 해볼 수 있게 일단 따라서. 검사하는 게 낭독 검사를 합니다. 소리 네. 내서 읽혀봐요. 네. 그래서 읽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 아이가 몇 분을 걸려서 읽는지, 그 다음에 정확도가 어떠한지 네. 봅니다. 뭐 예를 들면 틀리게 읽는지, 빼먹는지, 뭐 느리게 읽는지 이런 걸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덮은 다음에 그 내용을 해상시켜요. 네. 그럼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읽은 내용을 다시 떠올리는 정도를 또 봐요. 그럼 이걸 통해서 아이가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집중도 이런 것도 알 수 네.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이해력을 물어봐요. 무슨 내용이었는지 뻔한 거 뭐라 그럴까 이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책에 아니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수준을 정하는데 만약에 90% 이상이다. 그러니까 정말 낭독도 잘했고 뭐 이해도 잘했다. 그 점수가 그러면은 이 아이는 독립 수준이라고 그래요. 그 무슨 말이냐면 3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3학년 수준의 텍스트를 읽혀봤더니 90% 이상이라는 말은 3학년 수준에서 더 올라갔다고 봐야죠. 그러면 이 아이는 4학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4학년으로 했더니 또 잘해요. 그럼 5학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수준을 우리가 좀 보고요. 네. 그걸 독립 수준이다. 이 말은 아이가 이 책을 볼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다. 네. 그 정도로 이 아이는 이 어휘도 알고 있고 내용도 다 알고 있는 수준으로 보는 거고요. 그 다음 단계로 이 아이가 한 70% 이상에서 90 사이다. 그러면 지도할 만한 수준이라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과서가 그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70% 이상은 이런 걸 아는데 약 30% 정도, 20-30%는 모른다고 봐야죠. 그러면 그런 경우는 딱 이제 부모님하고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좋은 수준. 이 말은 3학년 아이다. 그러면 3학년 수준에서 딱 맞다. 이렇게 보고요. 그 다음 이 아이가 50에서 70 사이다.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다. 약간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. 이 아이가 조금 지금 걱정된다.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수준이고요. 몇 번 해봤는데 계속 50% 이하예요. 예를 들면 어떤 걸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3학년이 아니라 이제 몇 학년일까요? 2학년. 또 2학년 걸로 했는데 안 되면 1학년. 네.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학년이 2개 학년 이상 떨어져 있다. 그러면은 약간 개별 지도를 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면에서 수준. 예, 그게 노력 수준으로 이렇게 그렇죠. 나와 있네요. 네네네. 독립 수준이나 지도 수준에서는 굳이 어떤 전문적인 그렇죠. 네네. 상담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는 학교 교과 수준이 있죠. 네네. 시험 보잖아요. 아이들이 여러 번 보잖아요. 그래서 국어 시험을 봤는데 보통 뭐 항상 7, 80점 넘는다. 그러면 잘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죠. 네. 그런데 매번 50% 이하다. 그러면 이거 왜 그럴까 관심을 갖고 그게 혹시 읽기 문제인 경우가 거의 7, 80%라고 봐야죠. 아마도 읽기 문제이다. 이렇게 보고 특히 과학이 그렇다. 그럼 얘가 과학책을 많이 안 읽어서 과학적 지식이 없다고 일단 봐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수준 검사를 하는 거예요. 네. 분야별로 해봐야 돼요. 어떤 분야는 얘가 더 잘할 수 있고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학원만 무조건 보내시는 네. 경우에 참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학원에 갔는데 뭐 어차피 거기서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굉장히 무기력해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. 이 검사는 최소한의 어떤 걸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뭐 창의성 검사라든가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어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것까지는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. 기본적인 독해를 이 아이가 하고 있는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여기 검사에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요.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. 학교에서 너무 시험도 잘 못 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왔거든요. 근데 영재아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있어요. 예. 너무 놀랍게도 독서를 잘하는 아이. 독서 영재아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너무 흥미가 없어서 학교에서 그냥 안 했던 거라고 봐야 돼요. 그런 경우 있고요. 간혹 이런 경우 봐야 돼요. 2학년인데 아이가 남들이 다 하는 단어를 잘 모르고 그래서 왔더니 이 아이가 지능이 아주 낮은 아이도 있어요. 정상적인 지능보다 한참 낮아서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씩 주의 있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. 그러면 네. 이 아이를 위해서 뭘 도와줄지 이제 좀. 교수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식회사 리딩웰에서 예. 네.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
네.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특허도 받으시고. 얼마 전에 100만 명이 왔다 갔다고 음.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거 200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.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이제 숙제를 내줘요. 네. 책을 읽어왔는지 잘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한 6문제 정도를 주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보게 했었거든요. 그거를 이제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. 웹 기반 독서 인증 프로그램. 네. 이걸 좀 다른 말로 미국에서는 독서 촉진 프로그램이라 그래. AR 네.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요. 르네상스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사가 학교에 이걸 다 들어가서요. 제가 알기로는 미국 안에서도 50만 엄청 많은 학교들이 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책을 읽어주고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뭔가 문제를 푸는 것 같으니까 네네. 애들이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퀴즈를 퀴즈처럼 이렇게. 네.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. 책을 읽기만 할 때와 이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? 더 열심히 네, 읽게 맞습니다.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성실하게. 예, 그리고 또 풀다 보면 이게 70점이 넘어야 통과하거든요. 그런데 70점 못 맞으면 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. 네네. 또 읽게 돼요.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게 16년 됐거든요. 근데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. 얼마 전에. 예. 그랬더니 1000권 이상 읽은 아이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3,500권 가까이가 문제가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1000권 이상 읽은 아이가 150명이에요. 네, 그 중에 대표적인 언론에도 막 나오고 했던 아이가 3,300 몇 권 읽은 아이가 있어요. 네. 지금 아마 고등학생인데요. 김진선인가 하여튼 학생입니다. 근데 백석중학교 일산에. 근데 그 학생 제가 통화해 봤거든요. 네네. 그랬는데 처음에 3학년 때 1년 동안 학교에서 이제 하게 됐고요. 본인이 나중에는 이제 목표를 갖고 했대요. 했는데 아예 내가 그러면 리딩엘에 있는 목록에 있는 책을 다 읽고 한번 인증을 받아보리라. 그래서 4년 동안 한 거죠. 3,300? 뭐 이 권을 읽었는데 어머니 말씀이 지식 면에서는 거의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다. 예, 지식을 위해서는 학교 안 다녀도 될 것 같다. 어른보다 나을 거예요. 엄청난 지식이래요. 네네. 근데 저는 3,000 몇 권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네. 적어도 뭐 한 학년에 100권 정도? 50권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아이들이 한다면 상당히 이게 아이들한테 좋다. 근데 네. 우리는 좀 오해가 많아요.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교육하냐의 문제예요. 네. 억지로 너무 막 이렇게 숙제하듯이 시키면 애들이 도망가겠죠. 네. 재밌게 할 필요가 좀 있죠. 네. 예, 교수님 이 책이 특히 부모님들한테 네, 네.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독서 지도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7장 이제는 독서도 전략이다 여기에서 네. 이런 질문이 있네요. 열심히 읽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? 굉장히 공감이 돼요. 그렇죠. 예, 분명히 읽었는데 어떤 아이는 잘 기억하는데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? 너 읽었어? 네. 네, 몰라. 모르겠는데. 여기를 정말 많아요, 그런 아이들이. 제가 많이 만났어요. 아, 왜 그랬군요. 그런가요, 대체? 기억의 체계가 일단 달라요. 아, 네. 그러니까 뇌가 다르다고 봐야 돼. 일단은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 다른 거죠. 어떤 아이는 또 스포츠 쪽에는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네. 근데 어떤 아이는 또 다른 분야는 전혀 그러니까 자기가 뇌는 일단 뭔가 흥미가 가야 된다든가 즐거워야 된다든가 또 기존의 배경 지식이 있다든가 아. 예, 그렇죠. 아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친밀감을 가지고 하는 거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네. 여행을 가더라도 보는 게 다 다른 것처럼 그렇죠, 그런 그렇죠. 거네요. 네, 관심사 뇌가 있는 달라서. 거를 기억하게 되니까. 저도 아이들 보면 참 놀라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. 수업 시간에. 네.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어보면 몰라요. 이런 아이도 있었는데 가끔 놀라는 게 한 몇 년 후에 아이들이 비약적으로 뛰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전혀 이 아이가 그거 몰랐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성장을 했지? 이럴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참 뇌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은 뇌가 이렇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몰랐지만 또 다른 거 보면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게 막 폭발을 하기 때문에